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소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신경 써서 씻어야 할 신체 부위에 대해 정보를 알아왔는데요. 여기를 주의 깊게 씻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위가 어디인지 또 냄새가 안 나게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쉽고 간단한 꿀팁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씻어야 할 부위 첫 번째는 바로 손톱 밑입니다. 손을 씻어야 세균 감염에도 예방되고 전염병도 막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사실 손을 씻는 것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손바닥만 비비듯이 씻는 게 아니라요. 손바닥을 씻고 손등, 손목 앞쪽까지 물을 흘러내리면서 씻어야 하고요. 엄지손가락을 감싸듯이 쉬면서 씻어야 하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깍지를 끼며 씻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안 씻는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손톱 밑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쪽이라 그런지 신경 써서 씻지 않으면 꼼꼼히 씻기 힘든 부위인데요. 이곳에 손톱 사이로 세균도 많이 끼고 외부와 접촉도 많은 부위라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학 드라마에서 종종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톱 밑까지 비비듯이 닦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꼼꼼하게 씻어주어야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손으로 변을 보거나 소변 보고 뒤처리도 하니까요. 그럴 때 묻은 세균을 잘 씻으려면 꼼꼼하게 손톱 밑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도 너무 길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손톱 밑으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겠죠. 두 번째 부위는 귀 뒤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귀 뒤쪽은 세수를 하면서나 머리를 감으면서 씻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씻을 때 잘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귀 뒤 주름이 접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씻다만 물이 고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귀 뒤쪽 부위를 잘 씻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귀 뒤쪽은 생각보다 얼굴 여드름 피지선처럼 그런 피지선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비물도 나오는데요. 잘 안 씻으면 이곳에도 여드름과 낭종이나 고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염증 고름이 금방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아주 안 좋은 세균이 쌓이거나 몸에 퍼져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 사실을 아셨으니까 세수할 때 귀 뒤쪽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입안과 혀 아래입니다. 아마 양치는 다들 열심히 하실 텐데요. 양치질을 하실 때 생각보다 잇몸 사이와 혀 주변은 잘 안 닦으시거나 가글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양치를 하면서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혓바닥도 잘 닦아야 되고요. 실제로 닦다 보면 헛구역질도 나고 불편하셔서 잘 안 닦게 되지만요. 이 혓바닥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마트나 올리브영 화장품 판매점에도 혓바닥을 닦는 제품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또 잇몸과 볼 사이 자주 붙는 볼 안쪽도 한 번씩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곳에 세균이 쌓이면 충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충치가 생기면 악취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혀를 닦아주지 않으면 이게 쌓여서 백태가 끼기도 하는데요.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입냄새나 세균 감염이 되어 치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입 안도 양치를 하실 때 꼼꼼하게 잘 닦아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잘 씻어야 할 부위는요. 바로 접히는 부위인데요. 목 뒤나 겨드랑이, 팔 안쪽, 무릎 이렇게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 세균 번식도 쉽다고 합니다. 특히 땀샘이 많이 분포하지만 신경 써서 닦지 않는 부위가 냄새가 나기 쉽고요. 땀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지만 습기가 차면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접촉한 세균이 이런 곳에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어주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어주셔야 하는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좀처럼 나지 않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왜 특히 더운 날씨에 심한 건지 궁금하셨죠? 노인 냄새의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공에 쌓여 퀴퀴한 냄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젊었을 때는 생성되지 않다가 40대부터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화로 인해 피부 유익균 감소하고 유해균 증가하는 현상과 피부가 산성화가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아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속옷 자주 갈아입기입니다. 속옷은 분비물을 흡수하는 기능도 해주는데요. 그래서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채취가 남을 수 있는 겉옷, 양말,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삶는 방법을 써봐도 좋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기름진 음식은 적게 드시고 채소는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피토케미컬이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냄새가 심해지니까요.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햇살 아래서 산책하는 건데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와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냄새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방법과 꿀팁들이니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김미 소식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